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그럼 또 오늘의 이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또 이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 66K까지 다시 좀 올라선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이 움직임에서는, 지금 요 리플이 또, 좀 약간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한 4.19%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일본 기준으로는 5%가 넘는 또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XRP에 대해서 특히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게 포착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요 비트코인의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고 좀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지금 이 비트코인 15분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요 첫 번째 박스권과 요 두 번째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엔 모두 다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요 66K까지 또 돌파를 해서 결국에는 몇 번의 이 66K 이 지지 테스트를 받더니만 오늘 오전 한 7시 이후로는 요 67K까지도 또 터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은 살짝 또 빠져가지고 66.7K를 또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상승 추세 반전의 움직임이 한 67K 부근부터 좀 볼 수 있다라고 제 기준을 또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저 나름대로의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요 21선과 또 51선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21선인데 요 21선이 66.5K를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6.7K니까 그러니까 살짝 이제 이 21선을 좀 안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안착할 수 있는지 지금은 요 지지 테스트를 좀 받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요 51선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51선은 67.4K니까 아직은 요 51선까지는 넘지는 또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51선도 좀 체크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올해 2월달 이후로 단 한 번도 요 51선을 깨지 않다가 이 조정 장세가 좀 깊어지면서 이렇게 이 51선마저 깨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상승 추세를 좀 다시 시작을 하려면 요 51선은 넘어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또 삼았기 때문에 요 51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21선과 51선을 봤을 때 대략적으로 67K를 좀 넘어서야 요 상승 추세의 그 시작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66.6K니까 거의 67K까지 온 상황이라서 그 흐름만은 괜찮게 또 흐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월말까지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회원님께는 이 텔방에 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그것은 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이 리플에 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리플이 좀 비교적 괜찮은 또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한 5%가 넘는 이런 상승을 또 보이면서 최고가로는 829원까지 또 터치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 살짝 빠져가지고 이제는 다시 좀 798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에서 이 전체적인 이 리플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또 변화가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이 조정장을 좀 깊게 받으면서 요것이 2018년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 거대 삼각 수렴을 좀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삼각 수렴의 하단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이번 조정으로 살짝 또 깨고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런데 주봉 기준으로는 최근 이 조정을 겪은 이후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하면서 다시 요 하단 부분을 좀 말아 올리면서 삼각 수렴 안으로 재차 좀 들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삼각 수렴을 뭐 하방으로 이탈한 것은 아니다 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 리플의 움직임이 5%가 넘는 이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그 상승의 원인이 좀 무엇이냐, 그것을 또 한번 좀 살펴보니까, 그런데 뭐 딱히 그 상승의 이유가 뚜렷하게 있었던 것은 또 아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로 좀 이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난달이었나요? 이 SEC가 리플사한테 무려 19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좀 부과를 해서 법원한테도 그렇게 판결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이 리플사가 22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23일 오전 10시니까 오늘 오전 아침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요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렇다면 요 답변서를 제출을 해서 어제 리플 가격이 상승을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것은 지금 오늘 오전에 제출을 했었고, 실질적인 가격 상승은 어제 자정 무렵이었나요? 그때부터 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제출해서 상승을 했다라기에는 뭐 시간 순서상 맞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이런 좀 뭔가 소송이 좀 종료가 돼간다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변서에서 뭐라고 이 리플사가 답변을 했느냐,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요 제출한 문서인데 그 페이지 수가 뭐 180페이지가 또 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분량이라서 뭐 다 볼 수는 없었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리플사가 뭐라고 결론 지어서 얘기를 했냐, 여기를 좀 보시게 되면 이 법원은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9억 달러가 아니라 1,000만 달러를 넘지 않은 민사 벌금을 법원이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 리플사는 1,000만 달러 정도의 벌금을 뭐 낼 의향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SEC가 지난달에 이제 19억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하게 되면 2조 6천억 원을 이제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이 리플사는 1천만 달러니까 원화로 하게 되면 현재 환율 고려했을 때 한 140억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2조 6천억 원대 뭐 140억 원이니까 뭐 엄청나게 이 리플사가 벌금을 후려쳤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2조 6천억 달러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이고, 뭐 140억 원도 뭐 우리 기준으로 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액수이긴 하지만, 뭐 리플사한테는 진짜 뭐 껌값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 액수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리플사가 이런 답변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 일정으로는 이제 이 SEC가 요 답변서에 대한 또 요것에 대한 응답을 다음 달 6일까지 이 법원에 또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제출하게 되면 아마 최종 판결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진짜 그야말로 그 대단원의 막을 또 내리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이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자료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트윗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소 100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지갑수가 2013개로 지난 6주 동안 급증해왔다라고 하면서 3.1%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그래서 보시면 100만 개가 넘는 이 XRP 지갑이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한 시점이 이때 2023년 6월 17일인데,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4월 22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2013개로 이 올타임 하이에 한 개가 지금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지금 뭐 이 역대 최고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때가 지금 언제였냐면 보시는 것처럼 2023년 6월 17일이니까 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약식 판결이 작년 7월에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7월에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 약식 판결을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100만 개가 넘는 이 XRP 지갑이 최고점을 또 찍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뭐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개가 모자라는 이 역대 최고점을 다시 썼다라는 요 사실로 볼 때 뭔가 이 소송에 대한 그 긍정적인 결말을 앞두고 이런 고래 지갑들이 증가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트윗을 보면서 좀 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체크해 보니까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요것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100만 개 이상의 XRP 고래들의 움직임을 지금 그 연도를 좀 길게 늘려서 지금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 6월에 실질적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거의 근접한 수준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이 100만 개 이상의 지갑이 최저치를 찍었느냐, 그것을 또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2018년 1월에 역대 최고치 원화론 한 5,000원 가까이 찍었을 그때 보시는 것처럼 요 100만 개 이상의 지갑은 이때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고래들도 이 최고점에서 물량을 다 판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을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후로 지금 급격하게 물량을 던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냐 보시는 것처럼 2017년 3월이거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차트상 지금 그 가격이 지금 저 밑에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그렇다면 2017년 3월이 어떤 가격 움직임이 있었느냐, 요것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때예요. 보시면 2017년 3월이 요 시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도 엄청난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 나서 또 삼각 수렴을 보이다가 2017년 연말부터 해서 2018년 1월까지 또 엄청난 상승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미 이 고래들은 2017년 3월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런 가격 상승이 있었을 때 이때 상당 부분을 이미 던지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그러다가 2017년 연말에 이런 가격 상승이 나왔을 때도 이제 남아있던 일부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던지면서 그래서 2018년 1월에 최저치를 또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2011년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증가를 해서 뭐 역대 최고치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 고래들도 이때처럼 뭔가 가격이 크게 움직이는 그때를 노리고 이렇게 지금 홀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것을 또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저는 의미 있다고 봤던 것이 뭐냐면 지금 요것은 100만 개의 고래들의 움직임이고 요 1000만 개 이상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또 한번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것은 1000만 개부터 1억 개까지의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만 개 이상의 고래들은 지금 뭐 이때보다도 훨씬 높은 정말 그야말로 역대 최고치를 또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이 또 뭐냐면 작년 7월에 지금 요때거든요. 요때 약식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1000만 개 이상의 고래 움직임이 어떠냐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후로 오히려 이렇게 더 크게 또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약식 판결 이후 고래들은 오히려 더 크게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더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이렇게 최고점을 찍었을 때 마찬가지로 이 1000만 개가 넘는 고래도 이런 큰 폭의 수익 실현이 나왔었지만, 근데 2021년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는 이때가 이제 플레어 토큰 에어드랍 이슈로 좀 크게 상승을 하다가 SEC가 소송을 걸면서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대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1000만 개가 넘는 이 고래들 역시 상당한 물량을 또 던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로 이제 2021년 불장이 찾아오면서 2021년 4월달, 5월달에 이렇게 또 두 번째 고점을 찍었는데, 그런데 이때 1000만 개의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때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이 고래들은 전혀 이 수익 실현을 안 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21년 대불장 때 이 1000만 개가 넘는 리플 고래들은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또 가지고 있다가 오히려 2023년 그러니까 대세 하락장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히 매집을 해가지고 또 하나 이 변곡점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또 더 크게 이렇게 매집을 했다라는 요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움직임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리플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한번 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요 리플 가격이 이제 766원 요때를 보일 때 요 트윗을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돌파가 발생을 한다라면 곧 발생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는 현재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밴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차트를 첨부를 했는데, 그러면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이 거대 삼각 수렴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요 아래에는 이 BBW,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요 볼린저 밴드가 요때 가장 최저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요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다라는 것은 변동성이 조만간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 반드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폭의 하락이 있어도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은 또 커지게 되는 것이긴 해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때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가격적으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역시 이런 큰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이 보시는 것처럼 이때보다도 더 가장 최저 수준으로 이 볼린저 밴드 폭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그 다음은 요 볼린저 밴드 폭이 채차 큰 움직임이 여기에도 이렇게 나올 시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위로 크게 쏘든지 아니면 아래로 크게 쏘든지 둘 중 하나는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플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이 큰 삼각 수렴 뒤에는 이 상방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승에 대한 그 기대가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래들의 움직임도 지금 뭐 역대 최대치로 올라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또 단기간 안에 뭔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조만간에 큰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뭐 그런 큰 기대는 버리고 메인이 아닌 서브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그리고 또 이 세력의 마지막 탈출구라는, 그러니까 뭐 당장이 아니라 뭐 그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세력들이 이 리플을 가만두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이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지
그래야 이 리플을 좀 오래 홀딩할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리플은 진짜 쉽지 않은 코인인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리플이 지금 뭐 2018년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로 뭐 여태까지 다시 그때 최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 2018년의 고점을 넘지를 못할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때, 분명히 다시 넘어서면서 큰 상승을 하는 시점은 반드시 나온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또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리플을 뭐 신규 투자로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지금 홀딩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런 움직임을 또 체크를 하시면서, 비록 지금이 좀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떤 코인보다 그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신만의 이 투자 마인드를 잡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